네, 15차시 함수 단원 기출문제 풀이 영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t에 대하여 fx를 x 플러스 t라고 할 때 이 직선 y는 fx가 곡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이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2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곡선 절대값이 포함된 이 곡선을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자, t 값에 따라서 이 fx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기울기가 1인 걸 유지하면서 y절편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요 gt의 함수식 또는 그래프를 구해야 되겠고요. 이 y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직선 y는 x 플러스 2과 만나는 점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곡선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1학기 때 그래프가 포함된 절대값이 포함된 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냐? 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라는 요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꺾어 위로 올리는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텐데 이런 문제 풀수록 조금 정확하게 그려야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x축, 자,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죠. 자, 여기를 마이너스 1, 자, 여기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는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는데 자, 꺾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원래 x축보다 아래쪽이었던 부분이 꺾여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렇게 꺾어 올려서 y축과 1이라는 점에서 만나겠죠. 자, 이게 지금 그린 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곡선을 그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fx, 직선 fx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서 t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t값이 점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보도록 했을 때 자,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자, 기울기가 1이니까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안 만날 수도 있겠죠. t값이 어떤 값보다 작아지면, 그죠? 이 t값이 점점 커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가 있겠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때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t값 점점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만약에 이 값이 계속 커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요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는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겠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이 그림 그리다 말았는데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늘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값이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세 점에서 만나다가 직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점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t값이 커집니다. 커지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곡선과 접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할 때 이때는 3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t값이 좀 더 커지면 이제 t값에 관계없이 계속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요 fx에서 t값의 변화에 따라서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어느 값을 기준으로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지금과 같이 요 fx 그 다음에 요 직선 그 다음과 요 직선에 해당하는 t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생님은 요 첫 번째 이 곡선과 접하게 될 때 요 t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fx x 플러스 t죠. 이거와 자 y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 곡선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식은 원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었는데 이거를 꺾어 올린 거잖아요. 그죠? 아니 x제곱 마이너스인데 꺾어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었을 겁니다. 그쵸? 이 2차 함수의 일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 이게 접하는 경우의 t값을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x 플러스 t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갖다가 놓고 이것이 방정식 되잖아요.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죠.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 중근이죠. 그럼 이거의 판별식 t는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4t 플러스 4죠. 이 값이 0이 되겠죠. 판별식이. 그럼 이때의 t값은 뭡니까? 이때의 t값은 4분의 5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요 접할 때의 t값은 4분의 5가 된다 이거죠. 4분의 5.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색칠한 요 직선은요. 언제냐면 점 어디를 지날 때입니까? 점 요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한번 그때의 t값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점 마이너스 1,0과 자 0을 지날 때죠. 0을 지날 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 여기를 지날 때는 요 fx가 어떻게 될까요? f-1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0이 될 때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의 t값은 뭡니까? 이때의 t값은 1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요 점을 지날 때의 t값은 1이 되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점 어디를 지날 때? 점 1,0을 지날 때. 다시 말하면 f1이 1 플러스 t죠. 이게 0이 나오게 하는 t값. 이때의 t값은 마이너스 1이죠. 다시 말하면 요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냐면요.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교점이 없죠. 연계죠. 연계. 그러다가 점점 커지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한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t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2개가 생기고요. 그쵸? 그러다가 t가 1이 되는 순간 교점이 3개로 늘어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1보다 커지고 이제 4분의 5가 되기 직전까지 교점은 4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러다가 t 값이 4분의 5가 되는 순간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그다음에 4분의 5가 이제 커질 때는 이제 계속 교점이 2개가 생기겠죠. 자,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올리겠습니다. 살짝. 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서 자, 함수식을 구하지 않고 바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를 x값, 여기를 y축으로 할게요. 자, 지금 기준되는 게 지금 -1, 그 다음에 1, 4분의 5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1, 4분의 5. 자,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좀 정확하게 그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0, 1, 2, 3, 4, 4개까지 나오죠. 1, 2, 3, 4. 그래서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그릴게요. 자, t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0개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t 값이 -1보다 작은 이 부분에서는 계속 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이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하나로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t 값이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가 되겠죠. 계속 2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t 값이 1이 되는 순간 교점이 3개로 늘어나겠죠. 순간적으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t 값이 1과 4분의 4일 때는 계속 4개가 되겠네요. 4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 조금 못 그렸네요. 그 다음에 4분의 5가 되는 순간 교점이 다시 3개로 바뀌겠죠. 3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5보다 클 때는 계속 교점이 2개가 되겠네요. 2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 지금까지 읽은 게 y는 gx, gt를 gx로 바꾼 거죠. 자, 이러한 모양의 함수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 gx와 어떤 겁니까? y는 x 플러스 1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에 속하는 거죠. 자,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y절편이 뭐가 되겠습니까? y절편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니까 정확하게 그리겠네.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y는 x 플러스 2. 자, 이랬을 때 요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교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문제 16번의 정답은 교점의 개수는 4개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6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이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gx는
자,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지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구간이 3개 구간 나눠져 있는데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요 직선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라는 직선을 따라간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1일 때 구간의 값이 x 값이 이럴 때 네, 앞에서 말한 요 2차 함수 fx의 일부가 되겠다 이거죠. 자, 문제를 보시면 함수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함수 g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 게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든 실수 y의 값이 모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요. y축에 y축이라고 하면 되죠. 뭐랄까요? 실수 좌표면 상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네,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y값이 그죠? 그 다음에 함수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요 g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 함수 gx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공간이 작아서 새로운 걸 쓸게요.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요 gx가 자 구간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했을 때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크고 x가 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g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x를 이렇게 gx를 그어버리면 자, 이게 x축, 자, 이게 y축. 자, 일단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요 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6이 나오죠. 6인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6이라고 해서 점 찍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 값이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네, 이 직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에 1을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3은 대략적으로 네, 여기에 나오겠죠. 마이너스 3.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선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fx 자, 잘 보세요. 요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네, 양수인 이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자, 아래로 볼록인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 f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사이를 메꿔야 되는데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시면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치역이 지금 6보다 큰 실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려면 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사이를 메꾸는 요 fx가 네, 마이너스 3부터 6까지의 함수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함수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 말은 즉슨 자, 예를 들자면 요 fx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모양이냐면 요 fx가 자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일부가 그죠?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쪽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한쪽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네. 1대1 되면서 네. 실수 전체를 나오게끔 메꿔주는 방법.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2차 함수 일부가 되면 1대1 등이 되겠죠. 자, 꼭 이렇게 이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어져 있을 필요는 없고 함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가지면서 1대1 대응이 되게끔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둘 중에 한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fx 자체가 자, 요게 fx입니다. 자, 그럼 fx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자, 기억은 f-2와 f1의 함수값의 합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기억 볼게요. 기억 f-2와 f1의 함수값의 합은 3이다.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fx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쌤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둘 중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될 경우 요 f-2가 f-2의 값이 어떻게 6이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f1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또는 f-2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3이 될 때 f1은 6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모양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fx는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 모양이든지 네, 이 모양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 파란색, 녹색이죠. 이렇게든지 아니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경우여도 두 함수값 마이너스 f-2와 f1의 합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더하면 3이 나오겠죠. 항상. 그래서 기억은 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기억은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자, G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이 마이너스 3이면 y는 fx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5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두 번째 드릴게요. 조금. 자,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G0이 마이너스 1이고 G1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건 어떤 그래프를 말하는 거냐면 둘 중에서 fx가 둘 중에 하나인데 요 초록색 요 그래프 요 부분일 때 fx가 이렇게 될 때 이걸 말하는 거죠. 왜냐면 c1이 마이너스 3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때 요 fx의 뭐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요 fx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랑 안 놓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G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G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Y좌편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2차 함수의 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일 때 F-2는 되겠습니까? 4a 2b 1은 뭐가 돼야겠어요? 마이너스 1 함수값 6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F1일 때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만 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자면 4a 마이너스 2b는 7이고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빨리 자 이것을 풀면요. a는 쌤이 빨리 그냥 암산을 풀겠습니다.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fx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자, 2분의 1로 묶어내면 네, x제곱 마이너스 5 있으니까 뭐 x 마이너스 2분의 5 그쵸? 제곱 뭐 뒷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의 네, 표준형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네,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5가 된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네,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자, 곡선 y는 f의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2이면 g 인버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디귿을 왼쪽에 할게요. 디귿. 자, 디귿이 뭐냐면 네,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가능한 fx면 두 가지 모양인데 이 중에서 이 보라색처럼 fx가 있을 때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일 때 요 g 인버스 1의 값이 0이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보라색 부분이 fx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럼 어디 말하는 거면 여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fx는 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꼭지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요. 자, 근데 이때 F1의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의 값이 1 넣으면 9a 마이너스 3인데 이 값이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요 a의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1이기 때문에 자, fx를 다시 완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g 인버스 1이 0이냐 역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 0이냐 물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g 인버스 1의 값이 0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는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1의 값이 0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f 0의 값이 2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그 f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0. 자,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니까 4 빼기 3 1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 디귿의 설명도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자, 설명이 조금 좀 길어졌는데 좀 열심히 한번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집합 x는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요. 함수 fx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다. 정의역, 공역, 진역이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씩 대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f 합성 f는 1은 3을 만족하고요. f 합성 f2는 2를 만족시킬 때 요 2f2 f3, f4로 이루어진 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가려져 있는 요 대응 관계를 찾아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각각의 경우를 다 가정을 해보고 모순이 되는 점을 지워 나가면서 확실한 요 대응 관계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모두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집합 x의 원소가 1, 2, 3, 4 4개의 원소이기 때문에 하나씩 되잖아요. 1대1 대응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1, 2, 3, 4 이 원소 각각에 대해서 우리 경우를 나누면 되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 1을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1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자 F1일 다시 말하면 1이 대응되는 값이요. 1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F1이 2인 경우 그 다음에 F1이 3인 경우 F1이 4인 경우 이렇게 크게 넷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요 조건 F 합성 F는 2를 하면 3이 나오고 F 합성 F에 2를 넣으면 2가 나온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모순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F1이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F 합성 F1의 값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F 합성 F1이니까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F1이 되겠죠. 근데 F1이 지금 뭐가 나옵니까? F1이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되잖아요. 조건에서. 그죠?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죠? F1인데 F1은 3이다. 1대1 대응에 1대 대응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개의 값이 가지고 모순이 되겠죠. F1은 1이라고 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모순을 찾아 나갈 거예요. 자, F1은 1이다. 이거 탈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F1이 2인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F 합성 F1은 자, F1이 2라고 했으니까 F2죠. F2가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조건. F 합성 F2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죠? F2가 3 나왔으니까
네, F3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뭐 어떤 문제가 나와죠? 자, F1은 2고요. F3은 2입니다. 1대1 대응인데 1과 3이 똑같이 2라는 함수값을 가지니까 모순이 되겠네요. 1대1 대응이 모순. 이것도 탈락이에요. 그쵸? 그럼 세 번째 F1이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F 합성 F1은 자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F3이죠. F3이 뭐가 돼요? 3이 나와야죠. 마찬가지로 또 모순이 생기죠. F1이 3이라고 했는데 F3도 3. 1대1 대응의 모순이네요. 그죠? 자, 그럼 확정이죠. F1은 4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원소의 값들을 함수 값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F 합성 F1. F1이 4라고 했으니까 F4가 3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F1은 4와 대응되고요. F4의 값은 3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F2, 그다음에 F3의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F2를 또 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요 F2의 값은요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지금 4하고 3이 나왔죠. 그럼 F2가 가질 수 있는 거는요 1대1 대응이니까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F2가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F2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자, 요 F 합성 F2의 값을 한번 보자.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F1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2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네, F1이 4라고 했는데 F1이 2다. 모순이 되겠죠. 모순.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F2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안 나온 게 뭡니까? 안 나온 게 4 나왔고 3 나왔고 2 나왔죠. 그럼 자동적으로 F3은 1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F1은 4고요. F2는 2고요. F3은 1이고요. F4는 3이다. 이렇게 1대1 대응의 이 대응 관계를 다 찾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뭘 구했어요? F2 더하기 2F3 더하기 3F4의 값 구하는 거죠. 자, 그럼 F2는 2고요. F3은 1이니까 2죠. F4가 3이니까 3, 3, 9 이렇게 되겠죠.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8번의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집합 X는 1부터 7까지 7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요. 함수 F가 X에서 X로 간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F는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조건을 보시면요. 자, X가 1, 2, 6일 때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F3과 F5의 함수값의 합은 10이다. F6은 절대 6이 될 수 없을 때 F4, F6, F7 요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시계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18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경우를 모두 생각한 다음에 모순이 되는 것을 지워 나가면서 정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선생님이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 조건부터 보시면요. 가 조건 x가 1일 때, 2일 때, 6일 때 다음 요 관계식을 따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봐야겠죠. 자, 만약에 x가 1입니다.
자, x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합성 f 1 더하기 f 인버스 1은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인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역, 공역, 치역이 모두 1부터 7까지 요 안에서만 가져야 되는데 요 함수값 당연히 1부터 7까지 이 자연수 중에서 가져야 되는데 합이 2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요 1, 이것은 이게 1이고 이게 1이라는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죠. 0이 될 수가 없고 음수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최소 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f 인버스 1이 1이다. 요 f 인버스 1이 1이다. 다시 말하면 뭘 할 수 있어요? f1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는 거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x가 2일 때도 한번 따져봐야겠죠. x가 2일 때, 자, x가 2이면 f 합성 f2 더하기 f 인버스 2는 자 2x니까 4가 돼야겠죠.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또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게 1부터 7까지 자연수인데 더해서 4가 나오는 경우는요.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1.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요 세 번째 경우는 맞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f 인버스 2가 1이라는 건요 뭐가 되는 거예요? f1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f1은 1이라고 이미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경우는 탈락이 되겠죠.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요 첫 번째 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요 앞에 게 1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f 1이 1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f2가 1이 나왔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f2가 1이었으니까요. 그러면 f2도 1이면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에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지우고 정리를 하자면 여기도 2, 여기도 2여야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즉슨 마찬가지로 f 인버스 2가 2다. f2는 2다. 이렇게 나와있죠.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족분에서 이제 x에다 1, 2를 넣었을 때 자, f1은 1이고요. f2는 2다. 그럼 나머지 이제 3, 4, 5, 6, 7. 요 나머지 원소에 대한 함수값들은 이제 3, 4, 5, 7 중에서 하나를 또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미 1하고 2를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1대1 대응이니까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가야겠죠. 이제 x가 이제 뭘 때입니까? x가 3일 때입니다. 3이 아니죠. 6이죠. 자, 6이면 어떻게 될까요? x가 6이면 자, f 합성 f6은 f 인버스 6은 12가 나와야겠죠. f12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값의 합이 12가 나오는 경우를 다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뭐 7일 때 여기가 5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6일 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5일 때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4일 때 8 안 되겠죠. 함수값은 1부터 7까지밖에 못 가지니까요. 더해서 12가 나오는 경우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지워야겠죠. 왜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6은 절대 6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F 인버스 6이라는 것은 F6이 6이라는 이 조건에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경우를 지우고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7하고 5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5이고 7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F6 요 뒷부분 합성 함수 알고 여기 먼저 F 인버스 6이 5일 때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F 인버스 6이 5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F5가 6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따로 쓰진 않을 텐데 자, 요 나 조건을 보세요. 나 조건. 나 조건을 보시면 요 F3 더하기 F5의 합은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F5가 6이면 F3은 뭐가 되겠습니까? F3은 4가 되겠죠. F3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뭐 유출을 해서 모순이 된 점을 발견할 텐데요. 자, 그럼 잘 생각하세요. 이제 F1은 1이고요. F2는 2는 확실해요. 그죠? 그다음에 F5, 그다음에 F3의 값을 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4, 6, 7의 이제 함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딜 따져야 되면 6을 따져야겠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F6. 요 F6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경우를 나눠야겠죠. 이해갔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 F6이 가질 수 있는 값은요. F6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잘 생각하세요. F6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자 1, 2, 4, 6 나왔으니까 네. 좀 번호를 쓸까요? F6은 3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두 번째로 자 F6은 자 뭐가 됐습니까? 1, 2, 3, 4,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F6은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F6이 3이다. 그럼 F6이 3이니까 요 첫 번째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F6이 3이면 F3은 뭐가 되겠습니까? F3은 7이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F3은 4가 나왔는데 F3은 7이다. 동시에 두 개의 함수 가질 수 없으니까 모순이 되겠죠. 네, 그래서 탈락. 자, 두 번째 F6이 5다. 그러면 F5는 7이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입니까? F5가 6이라고 했는데 F5가 7이다. 이것도 모순이 생기겠죠. 탈락이 되겠죠. 자, 세 번째 F6이 7이다. F6이 7이니까 요 앞에 합성함수 하나 넣어버리면 F7은 7이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F6은 7이고요. F7은 7이다. 네. 1대1 대응이 모순이 되겠죠. 그러면 요 첫 번째 경우는 다 모순이 생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F 합성 F6이 5이고 네. F 인버스 6이 7인 경우 여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요 첫 번째는 탈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가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F 인버스 6이 7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F7이 6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F7이 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F1이 1이고요. F2는 2입니다. 그럼 F7이 6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 합성 F6이 다 넣을 건데 F6이 가질 수 있는 걸 마찬가지로 몇 가지입니까? 자그마치 네 가지죠. F6이 될 수 있는 거는요. 1, 2, 6이 나왔으니까 3이 될 수도 있고요. F6은 네, 4가 될 수도 있고요. F6은 네, 5가 될 수도 있고요. F6은 7이 될 수 있다.
요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f 6이 3이다. 그러면 자, 앞에 해당하는 요 합성함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6이 3이니까요. f 6이 3이니까 f3은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럼 f3이 5다. 다시 한번 조건 나를 보시면요. f3과 f5의 합이 10이니까 자연스럽게 f5가 5라는 거죠. 모순이죠.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탈락. 그 다음에 f6이 4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합성함수 여기다 넣어버리면 f4는 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f3, 그 다음에 f의 값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순이 없죠? 자, 일단 보류. 자, 이게 맞겠죠? 일단 세 번째 f6이 5다. 그러면 f5는 5가 되겠죠. 그럼 f5가 5니까 당연히 탈락이죠. 네, f6도 오고 f5도 5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1대1 대응이 모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f6이 7이다. 그럼 f7은 5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f7이 6이라는 거에다가 또 모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요 두 번째 f7이 6이고 그 다음에 f6은 4, f4는 5. 그 다음에 f3과 f5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값들은 정리하자면 f 4는 5고요. 그 다음에 f 6은 4고요. 그 다음에 f7은 6이다 이거죠. 따라서 자 문제가 뭡니까? f4 곱하기 f6 더하기 f7이죠. 그죠? 이 값은 뭡니까? 5 곱하기 4 더하기 6 해서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19번의 정답은 50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8번 문제나 19번 문제나 천천히 경우를 따라가서 모순이 되는 것을 지워버리고 모순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9번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설명이 좀 지루해도 뭐 공부가 하실 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설명을 천천히 다시 한번 들으셔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두 함수가 나옵니다.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2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이 포함된 여기에서 문제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문제를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gx에서 자, 요 y가 아닙니다. 자, 이걸 지워주세요. 여기를 지우시고요. 요 자리에 t라고 바꿔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fx와 gx가 있는데요. 이 두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 hx를 정의합니다. hx. 근데 이 hx가요. 구간에 따라서 지금 다른 함수를 따라가요. 자,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fx가 작으면 fx. 그다음에 fx랑 gx에서 gx가 작거나 같으면 gx. 다시 말하면 요 hx는 자, 기출문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요 hx는 fx와 gx 중에서 구간에 따라서 크지 않은 쪽 부분을 따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그죠? 작은 쪽을 계속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hx를 정의할 때, 자, 명제 어떤 실수 t가 존재해서 함수 y는 hx 그래프와 그다음에 직선 y는 걔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fx와 gx를 통해서 새로운 함수 hx를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요 hx의 그래프는요, 요 gx의 t라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hx 자체가. 그죠? 이 달라지는 hx 쪽에서 자, 직선 y는 k가 뭐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선을 걷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요 k 값이 있는데, 이 k 값의 합을 다 구해라 이거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요 hx를 그렸을 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우리가 요 fx와 gx에 대해서 알아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요 fx가요, 2차 함수잖아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올릴게요. 요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t 플러스 11이라는 그래프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요 절대값이 포함된 요 함수의 그래프를 1학기 때 하긴 했지만, 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 절대값을 요 없애기 위해서 요 x-t 절대값 기호 요 안에 있는 값의 부호를 확인하면 되죠. 이 값이 양수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는 거고요. 없어지는 건 되는 거고요. 만약에 x-t 이게 음수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다. 우리 많이 해봤죠? 자, 그러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x-t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t잖아요. 그죠? 그럼 x가 t를 기준으로 t보다 작으면 음수고요. 그죠? t보다 크면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t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t보다 같거나 클 때 x 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값이 t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t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x 값이 t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fx의 그래프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래로 불러오면서 요 꼭지점의 좌표가 1,5가 되는 요 y는 fx가 되겠죠. y는 fx. 자, 그 다음에 요 gx는요 이미 뭐 할 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 t 값을 기준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t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 t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식을 따라가겠죠. 요 x가 t일 때, 자, x가 t일 때, t보다 작을 때, t보다 클 때, 자, 일단 x가 t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t를 x 대신 t를 넣으면 11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t보다 같거나 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t, 11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 점의 좌표는 t,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t 값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y는 11이라는, 그쵸? y는 11이라는 요
y값 위에서 t값이라는 건 좌우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t값이 움직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와 gx의 어떤 모양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hx는 다시 한번 하지만 뭐겁니까? hx는요, fx와 gx를 그렸는데 그 둘 중에서 크지 않은 부분을 따라가서 hx를 정의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그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y는 fx예요. 그죠? 어딜 지납니까? 항상 꼭점이 1,5죠. 근데 만약에 자 gx,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g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x는 자 y는 11이라는 직선에서 t의 값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떻게? 뭐 직선이니까 자 gx를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 되겠죠. 어느 점은 뭐 t, 11 t 값은 모르겠지만 요게 y는 gx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fx와 g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hx는요 x 값에 따라서 크지 않은 걸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크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갑니다. 이걸 따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크지 않은 쪽이니까요. 이거. 자,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길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y는 hx라는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죠. 크지 않은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렸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적당한 실수 k가 존재해서 y는 k니까 이런 거겠죠. y는 k. 뭐 이런 식으로 y는 k. 다른 색으로 할까요? y는 k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교점 있을 거 아니에요. 교점 몇 개 나와요? 이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대충 봤을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네, 교점이 세 점 생기겠죠. 또 여기서 생기겠네요. 여기서 생길 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죠? 이때도 교점이 생기겠네요. 자, 무슨 어떤 문제인지 이제 이해 가셨나요?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세 점에서 이제 만나려면 요 fx와 gx가 어떤 모양이 돼야겠는지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만약에 fx와 gx가 만나지가 않는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 만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hx는요 작은 쪽으로 따라가니까요 hx가 계속 작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때 hx는 결과적으로 gx랑 같은 거예요. 항상 gx가 더 작게 나오니까요. 안 만났을 경우. 그쵸?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세 점에서 만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럼 결론은 첫 번째, 요 fx와 gx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겹쳐져야 된다는 거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hx가 이제 fx와 gx가 겹쳐야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자, 이렇게 또 계속 이제 판단해 보셔야겠죠. 자, 여기가 1,5
나오죠. 자, 만약에 이렇게 hx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때 hx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따라가죠. 이렇게 되겠죠. 요게 hx입니다. 그러면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요 직선은요, 어디서 만나면요,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요 2차 함수에 겹쳤을 때입니다. 겹쳤을 때 2차 함수에 요 꼭지점을 지나게 그리면 항상 뭐가 됩니까? 교점이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또 어디서 만납니까? 이렇게 겹치게 그렸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교점이 생기잖아요. hx와 fx가요. 그러면 요 두 점 중에서 높이가 좀 낮은 쪽 있죠. 낮은 쪽. 여기서도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 점에서 만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하자면 fx와 gx가 겹쳐야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hx가 그려지는데 어디에서 갔냐면 요 fx 2차 함수의 요 꼭지점에 접하게 직선을 그릴 때와 그리고 이 생기는 교점 중에서 요 낮은 쪽에서 세 점이 되게 하는 k 값이 가질 수 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쁘게 좀 그릴게요.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x축. 자, 일단 요 점의 좌표가 x는 1이죠. 이거 5입니다. 5. 1,5. 자, 1,5가 됐을 때 정중앙에 다시 말하면 이 꼭지점 요 x축 선상 위에 정확하게 뭐가 얘가 t, 11이 있다고 쳐봐요. 1,11이 아니라 1,11. 1,11. 자, 여기에서 gx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때 h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hx는요. 이때 hx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죠. 빨간색처럼 되겠죠. 이렇게 정중앙에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교점도 좌우 대칭이 되겠죠. 정중앙에 있을 때 이 교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좌표를. 자,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gx의 식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gx의 식이 gx의 식이 x-t 플러스 11 t 값이 x보다 작을 때 x가 t보다 작을 때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좌표, 여기 이 점의 좌표를 각각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은 오른쪽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t 플러스 11 요거죠. 요거와 요 2차 함수 fx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요 t가 이때는 1일 때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2라는 직선이겠죠. 요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이거 이 직선이에요. 자, 이거와 자, fx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었습니다. 이거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교점을 구하면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2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럼 x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이 교점의 좌표는 3입니다. 왜냐면 요 마이너스 2 값은 어디냐면요. 자 그리진 않았지만 요 네, 가상의 요 점에서 만났을 때죠. 여기 만났을 때니까요. 그죠? 아무튼 요 교점의 좌표는 3이 되겠죠. 자, 그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3일 때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2 차이 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점의 좌표는 3, 아무 데나 집어던지면 9 나오죠. 3,9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자, 왜 이걸 구했냐면요. 자, 지금 gx가 t가 1이면 요 함수 y는 fx와 gx는요 정 가운데서 네, 대칭이 되게 만납니다. 그죠? 이때 hx는 다시 그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을 그었을 때 x가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요 네. y가 언제일 때 5죠. 꼭점 좌표 그죠? 5가 될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점에서밖에 만나죠. 다시 말하면 정중앙에 있을 때는 이 꼭지점에서만 네, 세 점에서 만나고요. 더 이상 세 점에서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만약에 t 값이 1이 아니라 좌우로 조금이라도 치우쳐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h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hx는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세 점에서 만나게 하는 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2차 함수의 이 꼭지점에 접하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겹점 중에서 작은 쪽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쪽. 어디? 여기요. 그죠? 여기에서는 하나, 둘, 세 점이 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정중앙에 있을 때 교점이 y좌표가 9입니다. y는 9입니다. 그죠? 근데 이 gx가 중앙에서 조금이라도 치우쳐 있으면 요 두 교점 중에서 좀 낮은 쪽에 있는 요 y좌표 값은요 당연히 9보다 작겠죠. 다시 말하면 9보다 작은 8, 7, 6 뭐 5는 안 되겠지만 8, 7, 6 요 세 개의 자연수값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gx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요 k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지점 fx 그 다음에 6, 7, 8은 뭐합니까? 교점 중에서 낮은 쪽 여기죠. 여기에서 값인데 당연히 9를 넘지 않기 때문에 6, 7, 8 이 값들을 가질 수 있겠다 이거죠. 선생님이 20번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선생님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영상을 계속 보시다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찾아보시면 다시 한번 정중히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0번의 답은 K값 삽입하겠잖아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이니까 2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5차시 함수단원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